오피셜장입니다. 오늘은 렌즈를 리뷰 하나 해볼까 합니다. 이번 렌즈는 나온 지는 좀 오래된 렌즈인데 막상 리뷰는 많이 없어서 아직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리뷰를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카메라를 사면은 좋은 렌즈를 쓰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카메라 제조사들마다 좋은 렌즈들,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렌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렌즈들을 검색하다 보면은 꼭 이 렌즈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렌즈가 과연 어떤 것이길래 그 렌즈들이 꼭 비교 대상으로 넣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렌즈들에 진짜 끝판왕이 있다라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일단 그 렌즈는 이겁니다. 자이스의 오투스입니다. 제일 많이 보이는 말은 오투스 뺨 때리기 좋다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55mm고요. 오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mm, 55mm, 85mm가 나와 있고요. 조만간 100mm가 출시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표준화 각대인 55mm입니다. 저번에 한번 자이스의 바티스 40mm를 리뷰한 적이 있죠.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이스의 팬입니다. 오투스란 이름은 올빼미란 뜻입니다. 자이스는 자기네들 렌즈 이름을 다들 새 이름에 비유하고 있는데 오투스 같은 경우에는 올빼미란 뜻이고 어두운 상황에서도 올빼미처럼 대상을 잘 포착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빼미가 아니라 부엉인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투스 같은 경우에는 28mm, 55mm, 85mm가 지금까지 출시되어 있는데 55mm,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55mm 이게 가장 작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렴하고 근데 보시다시피 크기가 어마무시하죠. 무게도 1kg가 넘어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55mm입니다. 55mm. 기존에 쓰던 소니 55mm 1.8 렌즈랑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게 너무 크고 너무 무겁다 보니까는 이 렌즈를 같은 화각대인데도 못 팔았어요. 그냥 가지고 있어야겠다. 혹시 가볍게 나갈 때는 이 렌즈를 써야겠다 해서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오투스 중에서 가장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50mm 렌즈들이랑 비교를 했었을 때 결코 절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소니에서 나온 50mm f1.4 자이스 렌즈 같은 경우에 비해서는 약 2배가량 비싸고 진짜 얘와 비슷한 구조, 그리고 가장 많이 이제 오투스를 잡기 위해서 만들었다, 오투스를 뺨치는 성능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 시그마의 아트 50mm 1.4 그 렌즈에 비해서는 약 4배 정도가 비쌉니다. 엄청난 가격이죠. 이 렌즈를 구입하게 된 계기는 그냥 궁금증 때문에 이만한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그건 아니고 제품 사진을 찍을 일이 있어서 촬영을 갔었는데 그때 메인으로 가져갔던 렌즈가 있는데 촬영을 하는데 해상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날따라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내가 눈이 정말 높아졌구나, 이렇게. 그때 그 렌즈도 끝판왕급이라고 불리는 렌즈였는데 이렇게 좋은 렌즈를 가지고서도 내 마음에 안 든다니, 나에게는 진짜 끝판왕이 필요하구나.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진짜 마음에 드는 정말 해상력의 끝판을 보여주는 렌즈를 구매하자 라고 해서 그때 구매를 했고요. 그 렌즈가 해상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제가 떨어뜨려서 광축이 어긋났었던 거래요. 저는 제가 눈이 높아진 줄 알고 내가 이제 이 정도까지 성장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장난 렌즈를 고장난지도 모르고 썼던 거고요. 고쳤더니 멀쩡해졌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 렌즈를. 그 렌즈도 잘 쓰고 있고 이것도 잘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고장난 것도 몰라보고 에휴.
아무튼 오투스는 최강의 화질을 위해서 나온 렌즈입니다. 최강의 화질을 위해서 크기, 무게, 그리고 가격까지 버렸는데 또 하나 버린 게 있습니다. 수동 렌즈예요. 화질 자체는 자이스에서 외계인을 납치해서 감금해서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지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수백 개의 측거점에 AF가 사람 얼굴을 따라가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사람 눈을 따라가는 시대인데 수동 렌즈라니요. 그것도 엄청 많이 돌려야 돼요. 정밀 렌즈라서 뭐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 렌즈가 왜 이런 크기를 가지게 되었고 이런 가격을 가지게 되었고 이렇게 수동, 이렇게 불편하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당위성? 이유? 그거를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이 크기를 가지게 된 것은 이 렌즈의 구조가 디스타곤 구조입니다. 디스타곤은 자이스의 렌즈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거리를 뜻하는 디스턴스와 그리고 각도를 뜻하는 그리스어로 고니아라는 단어를 합쳐서 디스타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곤이 들어간 렌즈군들은 자이스에서 모두 광각을 얘기하는데 얘는 아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광각 렌즈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표준 렌즈에는 자이스에서 조나라든가 플라나 구조를 사용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디스타곤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근래는 디스타곤 구조를 가진 표준 화각 렌즈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디스타곤 구조가 화질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구조라고 해요. 많이 올릴 수 있는 구조인데 문제는 디스타곤은 화질을 올릴 수 있는 대신에 렌즈의 수가 늘어나서 크고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디스타곤이니 조나니 플라나니 이런 것들은 자이스에서 이름 붙인 건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자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범 기업, 과거에 전쟁 때 적용용 총이라든지 쌍안경 등을 만들어내면서 전범 기업이 되면서 전쟁 배상에 대한 어떤 협약으로 인해서 자이스 같은 경우가 가지고 있던 기술이 다들 이제 배포가 되었고 그를 통해서 지금의 렌즈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이스의 뭐 디스타곤이니 조나니 뭐 이런 이름들을 대명사처럼 씁니다. 아무튼 얘가 디스타곤이라는 이유 외에 또 커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포크로매틱이라고 하는 기술이 이 렌즈에는 들어가 있어요. 아포크로매틱 같은 경우에는 색수차를 없애는 기술입니다. 근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색수차를 저분산 렌즈니 비구면 렌즈니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서 색수차를 없애는데 아포크로매틱은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오목 렌즈와 볼록 렌즈들을 겹쳐서 빛의 파장이 한 군데 뭉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듯이 그 아포크로매틱의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가 들어감으로써 또 렌즈가 또 커지고 또 무거워진 거예요. 디스타곤이라서 렌즈가 늘어나고 무거워지고 또 그만큼 비싸진 이유도 있고 또 아포크로매틱 구조이기 때문에 또 렌즈가 늘어나고 또 무거워지고 커지고 또 비싸진 이유가 있습니다. 또 화질을 위해서 다 때려 넣었다라는 거죠. 이 아포 구조 렌즈를 접하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상 아포라고 이름 붙은 렌즈 중에서 저렴한 렌즈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조건 아포가 들어가면 무조건 비쌉니다. 그리고 뭐 요새 비구면이니 저분산이니 좋아졌다지만은 아포의 저분산과 비구면이 합쳐지면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색수차 억제력을 보여줍니다. 수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광학기기에서는 떼어놓을 수 없는 업보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이델의 5수차라고 해서 여러 수차가 있는데 그 수차를 얼만큼 억제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광학기기인 것이 판명나죠. 카메라 렌즈보다 훨씬 더 정밀한 기술을 요하는 광학기구들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영화용 렌즈라든가 의료용 렌즈 아니면 현미경에 들어가는 렌즈 더해서는 천체만원경에 들어가는 렌즈 그런 렌즈들에 비하면
카메라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정밀함을 요구하지 않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카메라 같은 경우도 고화소가 되다 보니까 정밀한 광학 기술을 요하게 되고, 이 오투스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수차들 그거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렌즈입니다. 그래서 이 AF도 포기했죠. AF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AF 렌즈는 MF 렌즈보다 화질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AF 렌즈는 이 렌즈 안에 AF 모듈을 집어넣어야 되고, AF 모듈이 아무리 작아지고 효율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AF 모듈이 움직이는 AF 렌즈군의 무게와 크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을 아예 무시하고 AF 모듈이 얼만큼 힘이 넘치고 얼만큼 작아지고, 그래서 AF 렌즈군이 얼마나 무거워도 뭐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이런 것을 아예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는 MF 렌즈가 어떻게 보면은 같은 뭐 렌즈를 지향하고 있을 때 AF 렌즈보다 어떻게든 렌즈의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죠. 오투스 같은 경우에는 AF 모듈을 집어넣고 AF 렌즈군을 넣고 이런 걸 아예 고려하지 않고 화질만을 고려했다라는 것을, 요새 시대에 수동 렌즈를 만들었다는 것부터가 그런 이유죠. 그런 비슷한 이유로 줌 렌즈도 무조건 단 렌즈보다 화질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 렌즈 같은 경우에는 캐논 마운트예요. 캐논 마운트인데 뭐 니콘 마운트랑 오투스는 캐논 마운트 두 개로 나옵니다. 두 개로 나오는데, 사실상 DSLR에 요새 수동 렌즈를 쓰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OVF, 그러니까는 광학식 뷰파인더를 가진 카메라들에는 이 수동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옛날처럼 스플릿 스크린으로 화면이 뭐 겹쳐지는 것을 알 수가 없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수동 렌즈들은 미러리스를 감안하고 출시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댑터를 달아서 저 같은 경우는 소니바디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그마의 MC1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오투스의 믿을 수 없는 화질은 최대 개방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최대 개방에서도 전혀 소프트한 모습 없이 핀이 맞은 곳 같은 경우는 칼과 같은 선예도를 보여주고요. 자이스의 종특인데, 오투스 같은 경우에도 최대 개방에서는 비네팅은 조금 있는 편입니다. 비네팅은 조금 있는 편인데, 조리개를 조이기 시작하면은 비네팅은 사라지고, 그리고 화질은 더 미친 듯이 올라가죠. 어떤 분들은 말씀하기도 하세요. 자신은 아웃포커싱을 즐기는 편도 아니고 어떤 렌즈나 조리개를 조이기 시작하면 성능이 좋아지는데 굳이 이런 렌즈를 구입해서 쓰는 것은 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과거 필름 시절에는 풍경사진과 같이 이런 아웃포커싱이 중요하지 않은 사진을 찍을 때는 조리개를 무조건 다 조이고 찍어라 라는 말이 있었어요. 조리개를 조일수록 화질이 좋아지고 그 렌즈가 가진 격차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조리개는 무조건 더 조이고서 찍어라 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거는 예전에 필름 시절의 얘기입니다. 지금 디지털 시대에 와서는 필름이 가지고 있는 입자보다 더 고운 고화소 카메라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필름 시절에는 크게 거슬리지 않았던 회절 현상, 회절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회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카메라 렌즈들에 많이 쓰이던 말은 아니고요. 현미경에 많이 쓰이던 말인데, 파장이 렌즈의 보다 크기, 빛의 조리개를 조이면 조일수록 빛의 파장이 커지게 됩니다. 빛의 파장이 커지게 되어서 빛의 덩어리가 센서의 화소보다 크기가 커지게 되면 센서가 그 빛을 제대로 기록을 하지 못하게 되어요. 그러면은 화질이 저하가 생기게 되고, 그게 바로 회절 현상입니다. 과거 필름 같은 경우에는 빛의 파장이 어느 정도 커져도 필름의 그 입자보다 넘어서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절 현상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눈에 띄지는 않았었죠. 눈에 띄지 않았었는데 근래 디지털 시대에 와서 센서가 더 고집약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회절 현상은 더 눈에 띄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무조건 조이고 찍어라는 틀린 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최대 개방에 가까운 영역에서도 본연의 영역을 낼 수 있는 렌즈들이 더 필요하게 된 거예요. 생각보다 회절은 빨리 오기 시작합니다. 고화소 카메라들일수록 생각보다 회절 현상은 빨리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리개를 많이 조이고 찍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개방에서도 이런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렌즈들의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된 것이죠. 어쨌든 회절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데 대략적인 이런 개념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회절을 피해갈 수 있는 고성능 렌즈들이 요새는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더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투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하지만요.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오투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해보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자신에게 맞는 렌즈들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오투스는 그런 렌즈였습니다. 지메르베 스페셜장이었습니다. 야 아직도 내가 뺨이나 맞을 놈으로 보이냐?